안녕하세요, 네코코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S&P 500 하나만 계속 사도 정말 괜찮을까?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조금만 검색해봐도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기술 기업이 더 성장할 테니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전 세계 주식 ETF로 여러 국가에 분산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SCHD 같은 배당 ETF를 소개하면서 주가 상승만 기다리지 말고 꾸준히 배당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ETF보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봐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나스닥의 시대다. 미국에만 투자하면 위험하다. 배당 ETF가 마음 편한 투자다. ETF보다 좋은 개별주를 직접 골라야 한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투자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무엇을 사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도 여러 ETF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투자 관련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혹시 S&P 500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비교하다 보니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투자 상품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전세계 주식, 배당 ETF, 개별주 같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던 제가 왜 결국 S&P 500을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하기로 결정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상품들은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과 성장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기술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스닥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거나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CHD 같은 배당 ETF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꾸준한 배당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이 반드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장주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투자는 내가 선택한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오래전부터 보유했다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ETF는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지만 개별주는 몇 개의 기업의 결과에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상품마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다르고 그 장점에는 각기 다른 위험과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면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고 더 넓게 분산하면 특정 시장이 크게 오를 때 수익률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고 개별 기업에 집중하면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이 무조건 가장 좋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을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투자 상품을 비교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 상품은 무엇인지 계속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투자는 한 번 잘 선택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투자해야 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도 계속 버텨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투자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면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 투자 대상을 바꾸다 보면 오히려 비싸게 사고 떨어진 뒤에는 파는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상품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보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거나 기업의 실적과 뉴스를 계속 분석하면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계속 불안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져도 내가 잘못된 기업 하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S&P 500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큰 하락이 오면 S&P 500도 함께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 기업들에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과 특정 기업 하나의 모든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는 점은 제가 장기간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고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 20년, 30년 동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보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결국 S&P 500이 가장 잘 맞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먼저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기업 약 500곳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어떠한 기업을 직접 고르지 않아도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지금은 매우 강한 기업들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앞으로도 가장 잘 나갈 기업이 어디일까를 계속 맞히지 않아도 시장 안에서 중요한 기업들이 바뀌면 지수 안의 구성도 함께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개별 기업은 바뀌어도 S&P 500이라는 틀은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기업들이 중심이었고 지금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 그에 맞는 기업들이 S&P 500 안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저처럼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정확히 맞히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별주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실적, 경영진, 경쟁 상황, 규제 문제 같은 것에 따라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S&P 500은 한 기업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함께 버텨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에 넓게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기업 하나를 맞히는 투자보다 미국의 대표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S&P 500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화려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대표 기업들에 넓게 분산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자체도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투자 상품을 고민한 끝에 왜 S&P 500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나스닥은 기술 기업의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SCHD 같은 배당 ETF도 꾸준한 배당과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직접 분석할 수 있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개별주 투자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만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다른 투자 방식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회사와 가족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매일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품의 단기 수익률을 계속 비교하면서 투자 대상을 바꾸기보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보다 2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기 쉬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번 최고의 상품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투자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에게 그 선택은 S&P 500입니다. 여러분은 S&P 500, 나스닥, 배당 ETF, 개별주 중에서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